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제 3단계 수료능력 5강입니다. 자, 5강은 이제 비율 또는 이제 분수에 관한 문제가 나오네요. 이것도 이제 나름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 굉장히 난이도 있게 나와주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이제 이것도 1단계 7강에서 이거 비슷한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은 의류업체 A, B, C, D 4개가 회사의 지난달 의류 제품의 판매량에 대한 정보이다. B 회사의 전체 제품 판매량에 대한 국내 판매량의 비율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요 A, C, D가 있는데 B가 안 보여. 그러니까 요 퍼센트 갖고 우리는 전체 비율이라는 것은 비율의 총합이 100이기 때문에 나머지 B 회사의 B를 구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B를 구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 하나는 이런 건데, 제품 총 판매량은 국내 판매량과 해외 판매량의 합인데, 해외 총 판매량은 국내 판매량의 5배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가중치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25%랑 이 30%는 가중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외 판매량의 비율이 5배죠. 그 5배를 고려했을 때 그때 우리가 구하자는 내용이 비회사 전체 판매량에 대한 국내, 그러니까 전체분의 국내 이것도 비회사를 구하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단 B를 구해야죠. B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요 세 개 합을 가지고 이제 100에서 빼면 B를 구할 수 있죠. 그거 뭐 암산으로 가능할 정도가 될 거야. 그래서 이때 보면 이제 이 B는 요게 이제 요게 그지 합하니까 60이니까 100에서 60을 뺀 40이 됩니다. 40을 빼고, 그리고 나머지 얘도 이걸 모두 더하니까 요 32, 17, 9를 더하니까 이것이 58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에서 58 빼니까 이게 42%야. 자, 이때 B는 여기가 40%, 여기는 42%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것은 두 번째 제 GPT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스스로 풀어보고, 그리고 이 GPT 풀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죠. 지금 아까 보다시피 이제 B 회사의 국내 비율은 40%로 계산됐고, 아까 계산됐던 겁니다. 그리고 B 회사의 해외 판매량 비율은 42%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전체 국내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에 대한 비율인데, 그래서 국내 판매량 플러스 해외 총 판매량은 국내 판매량 더하기 해외 총 판매량이 국내 판매량의 5배죠. 그러니까 전체 판매량은 국내 총 판매량의 6배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구하다 보면 이 풀이가 나왔는데, 풀이를 보면 굉장히 잘 풀었고, 자, 이 내용을 보면 그지? 결국 답도 맞아. 그리고 중간에 이제 말이 좀 많긴 하지만 결국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바로 챗 GTP 풀이도 나무랄 데 없이 굉장히 잘 푸는 풀이야. 다시 이제 이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풀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지? GPT도 잘 푸는 문제가 있다. 좀 더 복잡하면 못 풀겠지만, 자, 그렇다면 이걸 간단히 보면 이런 얘기죠.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그 전에 풀을 잘 해놨지만 다시 본다면 전체 B 회사가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그리고 해외 비중이 이것이 42%가 돼요. 40%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해외가 국내의 5배가 되는 거죠. 5배.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구하면 됩니다. 자, 국내는 40%고 해외는 이것이 국내의 5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40 플러스 42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자, 이게 5배 했다는 뜻이야. 그지? 5배. 그래서 우린 이걸 구하는 것이 진짜 구하는 비율이야. 그 내용이 이제 여기서 계산한 것도 그겁니다. 똑같이 한 거죠. 똑같이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배 됐다는 것이 그 가중치가 5배 됐다는 뜻이니까 요 계산하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아까 그 전에 우리가 거기 AI에서 계산된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 계산법에 따라서 하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250분의 40이 됩니다.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약분식이고, 요거 계산하기 위해서 요거다 4배라면 100이 되기 때문에 요거다 4배라는 것이 답이 16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비교적 뭐 어렵지 않게 난이도가 이런 아니지만
이 정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1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 2번입니다. 자, 이건 좀 문제가 어려워요. 바로 공공기업은 직원 중 일부를 회사에서 제공하는 출퇴근 버스를 타고 퇴근한다. 모두 퇴근 버스를 탄 직원의 정보를 담갔을 때 퇴근 버스를 탄 직원은 몇 명인가?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정정에 3분의 1이 하차고, 두 번째 정거장에서 남은 직원의 4분의 1이 하차고, 세 번째 정거장에서 남은 직원의 2분의 1, 그리고 네 번째 3분의 2가 하차되고 버스에 3명이 남았다. 그럼 여러분 보통 어떤 식으로 처리하냐면 맨 처음에 이 직원을 X라 보고 처리를 하죠. 그럼 3분의 1이 하차됐잖아. 그러니까 남은 인원이 3분의 2 X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인원, 또 요 남은 인원을 계산하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풀이 방법 말고 일반적으로 보면 이 풀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AI 풀이 방법인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과 한번 참고해 볼 만한 겁니다. 먼저 퇴근 버스에 남은 직원을 3명임을 알고 있다. 그래서 여기 3명부터 거꾸로 계산하는 겁니다. 거꾸로 계산하는 거야. 이 계산법이 아주 그럴듯해요. 저도 이렇게는 생각 안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좀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어. 이게 좀 혼동스러운데 이것은 원리상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답도 정확합니다. 그래서 AI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인데 동영상을 멈췄다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아까 풀이하려고 했던 제시 방법 있죠. 그게 저는 더 완벽하다 봐요. 이런 얘기죠. 여기 총 직원을 몇 명인가 물어봤기 때문에 이 총 직원을 전체 X라고 봅니다. 그럼 남은 직원을 계산되는 거죠. 자, 3분의 1이 하차했으니까 남은 직원은 이것에 3분의 2가 남은 거고, 다음에 남은 직원의 4분의 1이 하차했으니까 남은 직원이 이것에 4분의 3이 하차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남은 직원의 2분의 1이 하차했으니까 남은 직원이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3분의 2가 하차했으니까 또 남은 직원은 3분의 1이겠죠. 이것이 이제 총 남은 직원이 3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면 아까 풀이 방법도 가능한 얘기지만 바로 이제 어떤 AI가 할 수 있는 풀이 방법의 최선이었지만 요게 우리가 더 나을 것 같고 요게 더 직관적이고 우린 이 계산법을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 3 약분되고 여기 2 약분되죠. 그래서 이것은 요게 4, 3, 10인가 12 곱하기 3에서 36이 됩니다. 거의 이 방법은 암산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되죠. 어렵지 않게 이것이 AI 풀이 방법을 참고로 보면서 이것도 한번 같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를 보시더라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잘 나온 문제 중에 하나인데 난이도 정도가 3이에요. 정원에 다음과 같은 작물을 심었을 때 어떤 작물도 심지 않은 정원의 면적은 여기 108평방미터가 있다. 10분의 3은 A 작물을 심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에 9분의 4는 B 작물을 심었다. A, B 두 작물을 심고 남은 면적에 7분의 4는 C 작물을 심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심지 않은 작물은 얼마 되는가?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그리고 다른 풀이집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분의 3은 A 작물을 심었죠. 그럼 A 작물은 바로 108 곱하기 10분의 3이겠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약분이 되긴 되겠지만 여의치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멈췄다가 최소의 방법이 뭔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풀이를 할 수 있는 최소의 방법은 여기서 우리가 원래 108이 있었다. 그것이 만약 A라면 그때 이거를 심고 10분의 3을 심고 나는 나머지 그 나머지가 10분의 7이겠죠. 10분의 7 이거 나머지입니다. 이 나머지에 9분의 4를 심었으니까 그것을 심고 난 나머지 것이 9분의 5가 될 겁니다. 9분의 5. 다음에 또 7분의 4를 심었죠. 그것의 나머지 바로 7분의 3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이죠. A에 1-10분의 3 원래 식은 이렇습니다. 1-9분의 4 1-7분의 4가 되는 거. 요걸 계산하는 것이 이것이 나머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사건 또는 이제 나머지 갖고 구하는 것이 최소의 방법이다. 자, 구하다 보면 이건 이렇게 되죠. 7이 약분되고 3이 약분돼서 3이고 그래서 5가 약분돼서 2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6분의 2가 되는 거죠.
전체 심고 나눈 나머지가 심지 않은 정원은 6분의 1가 되는 거야. 근데 A가 얼마죠? A가 108이죠. A가 108이기 때문에 A 대신 108을 집으면 요것이 이제 답이 그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108을 집으니까 108을 6으로 나누니까 6일은 6이고 48, 6, 8이 48. 그래서 답은 18이 되죠. 거의 암산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이제 최선의 방법이 될 거예요. 앞으로 실제로 문제가 나왔을 때 아까 원칙적으로 이렇게 푼 방법은 이게 원칙도 아니고 너무나 어렵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심고 나눈 나머지다. 나머지만 갖고 계속 계산이 들어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3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3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그에 대한 유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유제 문제. 자, 이것도 똑같은 유형의 문제로 풀 수 있어요. 자, 강민의 밭은 그리고 이것도 우리 교재에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 원래 기본 직무능력 기초에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고 그 직무능력 기초에서 아까 여러분과 제시했던 이것이 제 1단원 7강이죠. 7강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걸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민의 밭에 5분의 3은 물을 심고 5분의 3은 물을 심고 그리고 나머진 7분의 4는 고추를 심었다. 그때 전체가 3,500평이라면 아무것도 심지 않은 밭의 넓이는 얼마인가?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5분의 3을 심고 나눈 나머지 5분의 2죠. 곱하기 7분의 4를 심고 나눈 나머지가 7분의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계산하면 되는 거죠. 요것이 바로 심고 나온 나머지야. 그러니까 곱하기 3,500을 하면 되죠. 자, 아까 이제 5분의 3에 대한 나머지가 이거고 7분의 4에 대한 나머지가 이거기 때문에 요걸 계산하면 답이 나와주는 거야. 근데 여기 5, 7이 35죠. 여기 35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35로 나누니까 이게 100이 되는 거고 여기 3이는 6에 600평이 되는 거지. 거의 암산으로 할 수 있는 이것도 이제 원칙적으로 앞에 방법들을 한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어렵지만 이렇게 심은 나머지 갖고 푸는 방식은 이렇게 여사건처럼 그것에 대한 나머지를 계산해서 계산한다. 그러면 답은 의외로 쉽게 나온다. 이것이 문제를 푸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3번 문제와 3번 문제에 대한 유제 문제였어요. 자,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자, 네 번째 기출 문제. 이것도 어떤 비례 상수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잘 보면 1차 면접에 합격한 지원자 남녀의 성비는 4대5 2차 면접에 합격한 지원자의 남녀의 성비는 3대7 2차 면접에서 불합격한 남녀의 성비는 21대23 2차 면접에 합격한 지원자 수는 50명.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비례상수를 잘 이용해야 될 텐데 특히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2차 면접에 합격한 50명인데 거기서 성비가 이것이 3대7이죠. 이건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듯이 이것은 비례배분에 관한 문제죠. 비례분. 자, 그걸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비례상수도 이것처럼 바로 4A, 5A 사용되겠죠. GPT로 돌려봤더니 이것도 정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고 최선의 방법을 한번 제시하도록 해볼게요. 자, 이런 얘기죠. 이런 문제 나오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와 비슷한 문제를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해봤는데 이렇게 표를 만드는 게 좋겠더라고요. 자, 이런 얘기죠. 여기서 남과 여 그리고 1차 합격자죠. 1차 합격자. 그리고 여기 2차 합격자가 되는 거고 여긴 2차 불합격자가 되는 거야. 불합격자. 자, 그런데 이 남녀의 비를 일단 B가 여기서 4대5라 했죠. 여기가 4대5. 그리고 요 B가 3대7. 그리고 요 B가 21대23입니다. 자, 그때 전체 지금 아까 합격자 2차 면접 합격한 인원수가 50명이기 때문에 50명은 합격자가 50명이라는 것은 이거죠. 요것과 이것이 합이 50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50명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계산했던 비례배분이라는 것은 바로 10분의 3이 이것이 50. 이것이 바로 남자고 똑같이 10분의 7에 50. 이것이 여자죠. 이것이 10분의 3, 10분의 7이라는 것은 이것이 3대7로 비례배분하는 겁니다. 뭐 비례배분 하지 않더라도 이게 50명을 3대7로 하면 우리가 그대로 5, 3, 15명과 5, 7이 35명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야. 이렇게 정상적으로 계산하지 않더라도 암산할 수 있는 거고 원래 좀 복잡한 식을 위해서 이렇게 비례배분을 한 겁니다. 이것이
15명, 이것이 35명이죠. 자, 아까 우리가 봤듯이 그때 이 남녀는 각각 비례상수로 4대 2를 고수하려면 남자는 4A, 여자는 A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2차 불합격자는 21대 23이기 때문에 이것도 21B, 23B, 이거랑 다른 비례상수로 해야죠. B가 뭐가 되건 그 비례상수가 항상 21대 23을 만족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 여기서 성립하는 것은 지금 1차 합격자 중에서 2차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1차 합격자 수는 2차 합격자와 불합격 수의 합과 같다는 거죠. 식을 세우면 다음 같죠. 이것이 4에는 바로 15 플러스 21B가 되는 거고, 이게 첫 번째 남자를 갖고 구한 겁니다. 그럼 여자 갖고 구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5A가 이것이 35 플러스 23B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린 이거 갖고 이제 연립방정식을 푼 다음에 A, B 값을 구할 수 있는데, 특히 여기서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뭘 구하는 거냐면 1차 면접에 합격한 지원자 몇 명인가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총합이 9A, 그러니까 A 값을 구해줘야 되는 거죠. A 값을 구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9A 값을 구해줘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말고 구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A와 B를 뭐든지 우리가 소거시켜야 될 텐데, 여기 보다시피 이거를 B를 소거시키기 위해서는 여기다 이제 23을 곱하고 여기다 22를 곱해야 되는데 숫자가 너무 크잖아. 그러지 말고 우리는 좀 더 간단하게 A를 소거시키고 B를 구한 다음에 B를 갖고 A를 구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그럼 여기다 5배수라고 여기다 4배수란 다음은 그 다음에 빼주면 그지 바로 이제 B 값이 나오겠죠. 5배수 한다는 건 20A고 20A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해보면 이것을 5배수 하면 이것이 20A는 75 플러스 105B가 되고, 또 마찬가지. 자, 20A는 140 플러스 9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등으로 놓고 풀어요. 그럼 20A를 없애버리기 위해서죠. 92를 넘기고 75를 넘기면 이것은 13B가 65가 나오고, 다음에 B가 5가 나옵니다. 자, B를 5를 집으면 그 다음에 A를 구할 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구한 다음에 A의 9배도 구하면 되지만, 조금 더 여러분이 아까 좀 현명한 방법을 선택한다면 어차피 우리가 구하는 것이 9A죠. 9A. 그러니까 9A이기 때문에 이거 합이 9A잖아. A를 구할 필요 없이 9A를 직접 구해도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과 이 식을 더해버리는 거야. 이것도 하나의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면 9A가 이 두 식을 더하는 겁니다. 근데 B는 얼마죠? 5죠. 그걸 가지고 구하는 거야. 그럼 이걸 구하면 이것이 바로 50 플러스 44B가 되죠. 자, 이거 50, 요게 44B이기 때문에 여기 B에다가 우리가 구하는 5를 집어넣어. 그럼 여기서 5, 4, 20, 5, 4, 20, 220, 거기다 50을 더한 270 나올 겁니다. 물론 A를 구한다면 구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어차피 우리가 구하는 것이 9A라면 9A를 직접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답은 270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뭐 어렵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원리를 여러 가지로, 특히 비례배분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합역하는 거, 그리고 남녀에 대한 식을 작성하는 이 방법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돼요. 이것이 이제 4번이 이것도 기출문제였는데, 자,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제 그거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교재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우리 교재에 있었던 문제인데 아주 비슷한 문제죠. 잠시 동영상을 멈췄다가 풀어보시고 같이 확인해 보는 걸 하죠.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고전에 원래 출제했던 문제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그런 틀을 갖고 그대로 풀게요. 원래 이제 이런 식의 문제는 항상 그렇게 풀어왔던 겁니다. 여기 남 있고 여자 있어. 여기 지원자, 여기 합격, 불합격자죠. 각각 이제 주어진 조건에서 남녀의 비는 3대1, 합격자의 남녀의 비는 5대2, 그리고 불합격자의 남녀의 비는 10대3이다. 그리고 또 하나 주어진 조건이 아까랑 마찬가지로 합격자 수가 140명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140명인 거죠. 140명. 그럼 이것이 5대2로 비례배분이 들어가죠. 이것만 해보나 마나 이것의 7분의 5, 7분의 2이기 때문에 그대로 암산으로 이것이 100이고 이것이 40이 되겠네요. 100과 40. 그리고 이제 비례식, 우리가 비례상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자의 남자는 3A, A, 여긴 10B, 3B가 되겠죠. 자, 합격자, 불합격자가 합쳐서 지원자가 되기 때문에 식을 세면 남자에 대한 식은
3A는 지금 합격자가 100명, 그리고 불합격자가 10비, 그리고 여자는 A가 되고 그때 합격자는 40명, 불합격자는 3비죠. 여기서 이제 입사 지원자 수를 구하는 것은 요게 3A이기 때문에 4A를 구하는 겁니다. 4A. 근데 4A를 구하기 때문에 그대로 B를 소거시켜서 A를 구해도 되지만 아까랑 비슷하네요. 양상이. A를 소거시키는 게 쉽죠. 그거는 특히 여기다 3배 하면 되잖아. 3A는 120 플러스 3B 하니까 9B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 풀죠. 연립 푸는 것이 A를 소거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9B를 이쪽으로 넘기면 B가 나오고, 그리고 100을 넘기면 20 나오죠. 그럼 B가 20이 됩니다. B20을 여기다 대입하면 가장 쉽게 A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20을 구하면 여기서 3은 6, 그리고 40이기 때문에 A는 100이 나옵니다. 100. 그때 우리가 아까 보다시피 입사 지원자 수는 4이기 때문에 이것의 4배인 400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4번과 유사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풀어봤던 이제 분수식 또는 비례식에 관한 가장 간단한 유형의 문제를 여러분과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드렸습니다.